공정시험 기준. 다음은 시험의 기재 및 용어에 관한 설명이다. 뭐뭐 안에 알맞은 것은 시험 조작 중에 즉시라는 게 있대요. 즉시는 30초 이내. 그 3분 요리 좀 생각하시라고 했나요? 30초 즉석김밥 뭐 이런 거. 그래서 30초 이내에 표시된 조작을 하는 것을 뜻하고요. 감압 또는 진공이라 하면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주의하셔야 되겠죠. 미리미리 HG, 15mm HG가 정답이 됩니다. 정답 4번이고 너무 잘 나오는 문제니까 이거는 맞춰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62번. 와, 이거 좀 짜증나는 문제예요. 굴뚝 배출가스 중에 시아나수소를 질산은 적정법으로 분석하고 싶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외우실 때는 시진평 이렇게 외우시기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거 필요한 시하고로 거리가 먼 것은 했는데 이거 다 어떻게 아냐고. 다 모를 수 있다는 거죠. 대신에 여기 보면 많이 봤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2020년서부터는 그게 없어졌잖아요. 작업형이 없어져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쓸 일이 많지 않았지만 그 전에는 얘네들을 써가지고 중화적정법이라는 걸 했었어요. 그래서 황산화물 분석 실험할 때요. 두 가지인데 심전적정법하고 중화적정법을 쓰거든요. 그럴 때 많이 썼던 게 지금 이 시약입니다. 메틸레드랑 메틸블루. 중화적정법에 쓰이는 겁니다. 차라리 얘를 하나를 조금 이쪽으로 알고 계셨다면 골라내시기가 좀 쉽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말고 하나 더 있다고 하면 0.01 노르말 질산 은용액 이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응이라고 써있네. 질산 은 용액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시아노수소를 질산은 적정법으로 처리한 것의 어떤 정확한 답변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굴뚝 배출가스 중에요. 불화수소를 연속적으로 자동 측정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정답은 2번 이온전극법이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이렇게 외워보시는 게 어때요? 불화가 연속되면 부부싸움이 연속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혼해야 돼. 불화가 연속되면 이혼해야 돼. 그래서 이온전극법 이렇게 암기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64번 이황화탄소 분석 방법. 이거는 사실 정해져 있죠. 많이 했던 연습입니다. 구리죠. 다이에틸아민 구리. 이거 뭐라고 부른다고요? 동. 지금은 동이라고 쓰는 게 아니다. 구리로 바뀌었죠. 원래 동인데 이걸 구리라고 바꾼 겁니다. 약간 똥 이렇게 하면 어떠냐 이거죠. 똥. 그러니까 개똥벌레 있죠. 아니면 쇠똥구리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런 애들은 뭐예요? 자기보다 몸집이 훨씬 큰 2배 이상이 되는 것들을 말아가지고 집으로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얘 4에다가 요거 3하고 5 더하면 8이죠. 2배 차이 나죠. 요거 3인데 요거 6이죠. 2배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배 차이 나는 것들로 움직일 수 있다. 똥. 생각하세요. 이건 이제 뭐 측정하는 거였죠? CS2. 제일 많이 나오는 패턴입니다. 진짜 많이 나와요. 이거는. 그래서 꼭 암기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65번. 이것도 정답만 보면 이런 거예요. 항상 나오는 건데 3번입니다. 투사광의 강도. 어떠한 걸 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강도가 있는데 이 강도를 쏴서 어느 걸 통과한 다음에 바깥으로 나가면 처음에 초기의 강도가 있고 그 다음에 나간 강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걔 초기의 강도를 IO라고 얘기하는 거고 투사강 바깥으로 나간 걸 IT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전달이 어떻게 됐는가를 나타내는 것이 T예요. 이게 빛 전달률입니다. 그래서 빛 전달률은 초기 농도, 초기 강도 대비 나중에 강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투과도 T, 빛 전달률 투과도 T라고 얘기하면 투과도의 상용대수를 흡광도라고 얘기한다 라고 했는데 흡광도 A라고 말합니다. 흡광도는 로그의 빛 전달률의 역수로 취하는 것이 흡광도를 의미하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빛 전달률을 역수로 취했잖아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투명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투명도라고도 얘기합니다. 네, 이 정도 정리해 두시면 어떨까 싶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잘 나오는 거긴 한데 정답만 찾은 거고 한 번씩 읽어 보십시오. 그 다음에 66번. 자, 이온 크로마토가 있는데 이온 크로마토그래프법은 간단하게 그리면 이런 거 있죠.
여기 안에 A라는 물질이 있고 B라는 물질을 집어넣었을 때 이 안에 반응을 시킬 수 있는 어떤 배리어가 있다고 칩시다. 방해물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얘랑 잘 반응하는 애가 있고 잘 못 반응하는 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잘 못 반응한 애는 A는 그대로 남아있을 거고 그러니까 잘 반응하는 애가 남아있겠죠. 여기에 반응해서 남아있는 거. 그 다음에 반응하지 않은 것들은 그냥 바로 뚫고 나가서 바깥으로 나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얘네들을 얼만큼 지금 있는 이 물질들을 잘 반응시키고 잘 반응되지 않은 걸로 물질의 농도를 찾거나 혹은 대상 물질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것이 이온 크로마토그래피였죠. 결국은 이 중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순서를 따졌을 때 원래는 액조를 펌프를 넣죠. 펌프를 통해서 집어넣으면 이 안에 이제 분리관이 있고 시료 주입을 먼저 해야겠죠. 펌프를 통해서 넣고 시료 주입 장치를 통해서 각 물질을 분리할 수 있는 분리관과 그 다음에 서프레스 이걸 통해서 검출기와 기록계로 나가죠. 이때에 분리관의 재질을 물어보는 건데 분리관의 재질은 지금 들어가는 용리액과 반응성은 작은 걸 선택해야 되고 스테인레스 관보다는 어떤 유리관이라든지 실리카겔 이걸로 선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것들은 만약에 산성물질이 들어온다고 하면 스테인레스 같은 경우에는 부식 같은 걸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인 거고 나머지는 다 한꺼번에 읽어보시면 될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있죠? 용리액조, 펌프, 시료주입 장치, 분리관, 서프레서 이거는 순서대로 암기를 좀 하시길 권장을 합니다. 자, 넘어가죠. 그 다음에요. 비분산 적외선 분광광석법에 관한 얘기인데 성능 기준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맞추시기 좀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한번 나올 때마다 정리를 하신 후에 다음번에 나올 때는 똑같은 문제라고 하면 봤던 내용들이니까 조금 기억 속에 잔존한 기억을 끄집어 내셔야 합니다. 정답만 봅니다. 정답은 응답에 대한 소비 시간은 1초 이내에 해야 하고 또 이내의 최종 지시치에 대한 90% 응답을 나타내는 시간은 40초 이내에 이어야 한다. 이렇게 정답을 찾으셔야 하겠습니다. 이거는 풀이를 하지 않을게요. 그냥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문제로 나오면 3번입니다. 이런 건 어쩔 수 없어요. 그 다음에 68번도 있습니다. 68번은 이건 그래도 좀 자주 나오는 패턴이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답만 보는데 이겁니다. 4번에 보시면 원자가 외부로부터 빛을 흡수했다가 다시 먼저 상태로 돌아가는 거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래 공명선이라는 걸로 얘기했죠. 공명선. 그래서 근접선과는 좀 다른 얘기인 거고 만약에 근접선을 얘기한다고 하면 그런 가까운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뭐라고 돼 있냐면 근접선은 목적하는 스펙트럼선을 선과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거. 가까운 파장을 갖는 다른 스펙트럼선을 의미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맞는 거니까 한 번씩 다 정리를 해두셨다가 다음번에 또 문제가 나오면 비교해서 찾아내시는 걸로 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69번. 이건 맞춰야죠. 비산되는 먼지의 농도를 측정을 해요. 그런데 세 군데를 측정을 합니다. 처음에 최고의 먼지 농도의 대조가 될 수 있는 얘를 대조 농도를 놓고요. 비산되는 먼지를 각각의 여기가 A, B, C라고 하면 이 중에 평균을 내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농도를 나타내는 게 무엇인가를 찾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결국은 농도를 찾는데 얘하고 얘는 빼는 거죠. 최고의 농도와 대조 농도는 뺀 다음에 곱하기
풍향에 의한 거, 그 다음에 풍속에 의한 거, 이 두 개의 계수를 보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 보정해 줄 때는 어떻게 해주냐면, 일단 가장 많은 위치에서 농도가 5.8이 했으니까 얘가 5.8이라는 얘기인 거고, 그 다음 대조 위치라 했으니까 이게 1.7이라는 얘기니까 이건 됐고요. 그 다음에 얘를 얼마의 개수로 넣어줘야 하는가, 이걸 찾아야 되는데 이걸로 하는 겁니다. 전 시료 채취 기간 중 주로 되는 풍향이 45에서 90도래요. 이거 우리는 이렇게 외우기로 했었습니다. 112, 459, 45, 9, 112, 459. 그래서 1.2라고 하기로 했어요. 이건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풍속이 0.5m/s 미만 또는 이거는 동일한 거니까 됐고요. 시간이 전 채취 시간의 50% 이상이다. 이거 어떻게 하기로 했었냐면 OEC, 맛있다 했죠? OEC로 하기로 했어요. 이거 그래서 얼마로 했냐면 1.2로 하기로 했다고요. 이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여기도 1.2, 여기도 1.2 놓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끝났는데 사실은 자 여기 봅니다. 풍향이라든지 풍속을 보정할 때는 이렇게 쓰란 얘기예요. 풍향의 범위가 주 풍향이 90도로 풍향이 완전 꺾였죠. 그럴 때는 보정 계수를 1.5를 넣고 45에서 90으로만 변할 때는 1.2를 넣고 주 풍향이 45 미만일 경우에는 1.0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외우실 때 이렇게 하기로 했었습니다. 나 물건을 이거 1.5니까 1본이라고 할게요. 1.5야 이게. 1.5에서 일본에서 직구를 한 거예요. 직접 구입했다고. 네? 직접 구입했는데 일일이 진짜 가서 일일이 내가 사온 거죠. 일일이 459보니 45에서 9죠. 1.2죠. 이거 일일이 이렇게 읽으시는 거예요. 일일이 459보니 야 일본에서 사왔는데 불구하고 4오미만 못하더라. 0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0이죠. 1.0 0 샤오미입니다. 4오미만 못하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일본에서 어렵게 사온 건데 좋다고 해서 사왔는데 0 4오미만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사실 이건 조금 무리수가 있는데 시간이 50% 미만이에요. 아 이건 근데 이렇게만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1.0이니까 뭐 아무것도 변동사항이 없잖아요. 1.0 넣으면 그냥 숫자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 맛도 안 나는 거예요. 아무 맛도 안 나는데 5 이상이면 50% 이상이면 아까 어떻게 한다고? OEC 맛있다고요. 이거 맛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1.2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약간 어거지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 맛도 안 난다는 얘기고 이거는 조금 맛이 난다는 얘기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외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